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파이터! 오늘은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은 2,5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하면서 2,500선을 회복을 했지만 기관이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3,400억 원가량 매도를 하고 있고요.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까지 매도세에 참여를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만 나 홀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 정도의 조정으로 마무리된다면 저는 정말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늘 시장의 탄력도가 좀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싶어요. 특히나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장 초반에 엄청 부진했었거든요. 네. 더욱이 이제 반도체 IT가 부진했을 때 시장을 잡아서 줬었던 자동차 산업도 오늘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 최근에 또 많이 올라온 것에 따른 부담감도 있고 또 이제 종목별로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의 깊이가 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좀 했었는데 네. 다행스럽게도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돌아가면서 순환매적인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마다 조금은 다르겠습니다만 개별적인 중소형 테마주들의 힘이 조금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오늘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흐름은 다음 주까지도 저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빠른 순환매 연속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를 받쳐줬던 반도체와 자동차가 오늘은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도 대한전선과 두산에너빌리티, 또 한글과 컴퓨터, 삼강 M&T 이렇게 원전과 해상풍력 관련주 여전히 오늘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은 가상화폐 관련주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 인베스트, 엠벤처 투자 등에도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략하게 수급 동향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LNF와 에코프로비엠이 만났습니다. 네. 2차 전지 양대 산맥, 그중에서 또 양극재를 하는 그렇죠. 기업이죠. 정말 아마- 실적이 받쳐주는 두 종목. 아마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당분간 네. 이 매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들어볼 수 있는 문구가 이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수혜를 받는 기업과 피해를 받는 기업이 어디일까? 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인플레 감축법이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연히 수혜를 보는 기업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반대로 피해를 보는 기업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와 기아처럼 완성차를 만드는 기업이 굉장히 지금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완성차를 제외한 네. 이 배터리 관련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 중에서는 충분히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는 지금 현대차와 기아 혹은 현대모비스 이러한 기업들이 발생이 됐지만 추세적으로는 배터리 업체들이 여전히 지금 좋은 상황이라서 어느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혹은 어느 쪽에 비중을 더 확대를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요. LNF 에코프로비엠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LNF와 에코프로비엠 중에서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 승자는 LNF를 골라주셨습니다. 네. 2차 전지 양극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다라면서 어제도 급등을 했는데요. 그렇죠. 오늘도 좋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LNF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별 5개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이 자동차 산업 전체적인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현대차, 기아 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풀릴 수 있는 이슈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단발적인 소나기는 좀 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 자동차에 좀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LNF에 저는 조금 더 강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지금 볼 수 있는 기업으로 LNF가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체 생산을 하긴 하지만 미국 기업들과 좀 합작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시너지를 좀 발휘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이 배터리 쪽에서는 양극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양극재에 따라서 배터리 사용량 혹은 배터리의 성능이 지금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특히나 하이니켈이 들어가는 지금 NCMA 이 제품의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NF 하면 사실은요. 2분기 실적 쇼크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좀 좋지 않아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았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일회성 비용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 아무래도 공장을 조금 더 계획보다 빨리 돌리려면 그에 따른 인건비도 혹은 그에 따른 대내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 많았었던 2분기의 실적 부진이었고 그로 인한 기저효과가 3분기, 4분기에는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저는 LNF, 에코프로비엠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LNF의 주가의 지금 기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신다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LNF를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개선에 대한 자신감이 돋보이는 LNF. 현재 또 차트가 괜찮다. 그쵸. 가격적인 메리트가 더 있어 보이기 때문에 LNF를 골라주셨는데요. 그러면 LNF는 목표가와 손절가 어떻게 정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번에 이 LNF는 한 번 더 시세가 나오게 되면 충분히 저는 신고가 영역으로 갈 수 있는 지금 힘을 갖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저는 목표가는 30만 원을 한번 설정해 두시고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우선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치가 위치인 만큼 여지를 계속 주다 보면 여러분들이 손절해야 되는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손절가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드렸는데 22만 원이라는 가격대, 지금 25만 7천 원인데 2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나중에 다시 보더라도 그때는 매도를 하신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LNF의 목표가는 30만 원, 손절가는 22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이번에는 어보브 반도체와 파크 시스템스가 만났습니다. 네. 반도체 중에서도 또 반도체, 이번에 어보브 반도체가 반기 보고서를 발표 후에 어제 8%대 상승을 그쵸. 보였습니다. 또 반도체 장비 관련주 하면은 파크 시스템스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이 두 종목 오늘은 어떨까요? 아마 지금 많은 또 투자자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섹터 반도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행복한 고민일 수 있어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수익권이시거나 아니면 이 종목을 사도 될까, 저 종목을 사도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는 사실 행복한 고민보다는 조금은 걱정스러운 고민을 하신 분들이 저는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사실 좋은 수익을 지금 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도 과연 이 기업들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이 맞을 것인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게 맞을 것인가 고민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 어버브 반도체, 파크 시스템즈를 좀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두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어보브 반도체를 골라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반도체 시장이 이제는 겨울이다 라면서 또 반도체 부품주들도 조금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는 올라갈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이제 기관과 외국인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힘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이제부터는 옥석 가리기가 시장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일례로 예를 들어보면 어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나스닥 증시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애플도 많이 떨어졌겠구나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았지만 네. 애플은 어제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살아남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지금 도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지금 반도체 쪽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그중에서 어버브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반도체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저는 두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시스템 반도체 그 안에서 전장용, 자동차용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어버브 반도체처럼 MCU라고 하는 이 칩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그래도 끝까지 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MCU는 로봇이라든지 전자제품의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단순히
작동만 해서는 안 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행위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다른 반도체 칩보다 MCU의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저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MCU가 들어가는 대체적인 이제 이 제품을 보면 로봇 청소기가 가장 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쉬운 그런 예일 것 같아요. 요새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구역을 정해놓으면 그 구역만 청소를 합니다. 다른 곳 가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요구하는 대로 좀 행동을 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주는 칩이 이제 MCU이기 때문에 이 MCU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버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IP 개발사에 대해서 투자 그리고 후공정 업체를 또 인수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지금보다 더 좋은 외형 성장을 지금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중에서도 옥석 가리개가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또 MCU를 하고 있는 어버브 반도체가 앞으로도 전망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가격 전략도 제시해 주실게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는 제3자 유상증자라는 이 뉴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 흐름 그대로 더 이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저는 17,000원까지 목표가를 잡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11,000원이라는 손절가를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과거와는 다른 접근법이 저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조금 더 가치를 보고 중장기적인 투자가 더 좋았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낮은 가격에 사는 게 첫 번째 목표.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세가 나올 때마다 일부라도 수익을 좀 확정 지어주는 조금은 빠른 매매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버브 반도체의 목표가는 조금은 낮게 한번 설정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어버브 반도체를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만한 팀장님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픽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픽 종목은 위니아 에이드를 골라주셨는데요.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아마 이 위니아라는 브랜드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시기 때문에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유 위니아에 이제 이 기반을 둔 유통 서비스 관련 일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뭐 에어컨이라든지 이제 제습기 이러한 제품들을 이제 렌탈해주는 기업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저는 본업보다는 이제 최근에 좀 부각이 된 전기차 인프라 관련 고객 응대를 파워큐브 코리아라는 곳하고 지금 MOU를 체결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에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워큐브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인프라,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선을 굉장히 잘 만들어요. 네. 우리나라 이제 국내 1위일 정도로 잘 만들지만 고객 대응에 대해서 아무래도 대응을 하기가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위니아 에이드가 조금은 받쳐주면서 서로 이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위니아 에이드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위치까지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니아 에이드는 본업 외에도 또 전기차 인프라 사업에 뛰어들면서 앞으로의 전망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위니아 에이드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한번 매수를 노려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종가에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매수를 하셔서 추가적으로 상승 시 13,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저는 목표가를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9,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종목일 경우 이 박스 하단이 이탈됐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투매 물량이 가장 심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에 9,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팀장님의 픽 종목은 위니아 에이드였고요. 목표가는 13,000원,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9,500원으로 손절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